안녕하세요. 자, 지난 강의와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면류관의 모델이 된 토끼 이야기죠. 지난 강의 마지막에 배운 글자 몇 자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큰 달이 이렇게 떠 있죠, 그죠? 달월자를 달 표면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을 강조하고 높은 언덕을 강조했기 때문에 산등성이 강자입니다. 자, 뭐 언덕이라든지 산등성이 이런 강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똑같은 앞에 있는 글자에 원통이가 들고 있는 그 칼이 있죠, 그죠? 끝까지 잡아내겠다. 이 마음이 굳센 것을 강조했죠. 굳셀강, 강건하다, 강하고 건강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달이 떠 있고 토끼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숨어 있고 한데 별이 굵은 줄로서 잡으려고 하고 있죠. 굵은 줄을 이렇게 칭칭 감아서 완전히 줄로 포위했습니다. 온 산에 올감이 이 오랏줄이 막 쳐져 있으니까 잡히겠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렇게 오랏줄을 이 굵은 줄을 막 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강철로 만든 이 소뚜껑을 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땡땡땡땡 소리 치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가 놀라서 막 이렇게 도망치다가 줄에 걸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안타깝지만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결국 토끼는 원통이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통이는 이 손으로, 그죠? 손으로, 이게 손입니다. 위로 뻗은 손, 옆으로 뻗은 손. 이거 눈설자 기억나십니까? 이게 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쌍날철 해가지고요. 풀이 땅에서 자라 올라오는 모양 이런데 어차피 눈설자에 이것도 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세우면 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토끼를, 그죠? 토끼를 이렇게 붙잡은 모양이 뭐냐? 토끼 귀를 붙잡은 손 되겠죠. 자, 그래서 뭘 타고 가는지 한번 볼까요? 원통이는 손으로 토끼 귀를 움켜쥔 채 달구지를 타고 달구지, 그죠? 달구지 타고 어디 갑니까?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선 원통이는 그것을 본 신하가 가로막는 거예요. 누구냐? 함부로 들어오다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아따, 이번에 임금님께서 그 면류관을 만드시는데 토끼 귀를 보고 하신다고 하면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 잡아봤어요. 뭐? 토끼를 잡아왔다고? 왕관 모양이 나와야지. 무슨 누가 토끼를 잡아오라고 했느냐 이놈. 당장 물러나라. 아유, 어떻게 잡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돌아갈 수 없어요. 감히 누구 말인데 거역하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내쫓으랬다. 결국 원통이는 대궐을 들어서자마자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은, 그죠? 대궐로 향하는 장면도 되지만 반대로 거슬러서 쫓겨나는 장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거슬러 다시 간다라는, 거스르다라는 뜻의 역자입니다. 우리 뭐 역행한다 이렇게 뭐 행할 행자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역행한다, 어떤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이 역행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거역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윗사람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반대로 거스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이가 손으로 토끼 귀를 이렇게 붙잡고 마차를 타고 가지만 다시 거슬러서 쫓겨난다 이런 뜻이니까 거스를 역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화가 난 원통이는 뭔가를 생각한 듯 토끼를 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줄에 묶인 토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원통이를 설득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저도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줄에 꽁꽁 묶인 토끼가 한번 보세요. 토끼죠, 그죠? 토끼 귀를 나타낸 토끼. 그 다음에 이 실사자 있죠, 실사자. 여기 이 부분도 꼬여있는 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실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심자. 제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좀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자. 사랑할 자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렇게 씁니다. 획순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줄인 거겠죠, 그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자선을 베풀다, 뭐 인자하다 이런 단어에 자자가 들어갑니다. 원통이는 막무가내로 토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설득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원통이는 토끼를 자신의 앞에 매달아 놓고 칼로 토끼의 몸을 가르려고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 원통이 앞에 아주 불안하게 놓인 토끼. 자, 보세요. 토끼 귀 있죠. 토끼 몸이 있죠, 그죠? 토끼 몸.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앞에 놓인 아주 불안한 토끼, 이 앞을 죽음에 다다른 죽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앞전자가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토끼는 죽음 앞에서도 일의 전후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저를 죽이려 하세요? 원통이는 그 토끼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토끼 귀 모양을 참고하여 면류관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토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저씨,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귀보다 제가 아저씨 머리 위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면 가장 멋진 머리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것을 참고하여 면류관을 만들으라고 하면 아저씨가 1등 할 거예요. 1등. 자, 그래서 이 원통이는 토끼를 죽이지 않고 토끼를 목마 태워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서 또 목마도 태우고 해서 아주 멋진 모양을 머리를 만들어 봅니다. 자, 보세요. 토끼 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스로 자자는 누구 코? 바로 자기 자신의 중심인 코의 모습. 그러니까 이 원통이의 코가 되겠죠. 그래서 원통이의 코 정면에서 본 모양과 토끼가 머리 위에 있는 모양을 합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 숫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 수석 이렇게 하면 어떤 자리에서 최고 높은 자리, 뭐 1등 이런 뜻을 말하겠죠, 그죠? 토끼를 머리 위에 올린 원통이는 마차를 타고 다시 대궐로 향합니다. 모두 길을 비켜라! 가장 멋진 모양을 만든 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자,
여기서 토끼를 머리에 올린 그 원통이가 마차를 타고 아주 자신있게 나아가는 그 길을 강조해서 길을 뜻하는 글자 도자가 되었습니다. 뭐 도로 하는 그런 글자 있죠, 그죠? 토끼를 머리 위에 올린 원통이는 달구지를 타고 대궐 앞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원통의 모습을 본 이 포졸 또 안에 있는 이 신하 모두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멋진 모양의 머리가 나올까? 머리 모양이 나올까? 그래서 이 버들가지처럼, 그죠? 찰랑찰랑 흔들거리는 그 토끼 귀, 이런 모양을 보여주니 신하와 포졸이 이 길을 인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길도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차 쓰고요. 그 밑에 뭐가 붙었습니까? 맥박이 심하게 뛰는 누구? 신하 또는 포졸의 그 몸 상태인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모양의 그런 왕관이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박이 쿵쿵쿵쿵 뛰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길을 비켜라 했을 때 인도해 주더라, 이끌어 주더라 이거겠죠, 그죠? 길을 안내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토끼도 죽지 않고 이렇게 멋진 기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그 찰랑찰랑 앞에 그 왕관이 흔들거리는 그 면류관이 탄생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와 함께 글을 배우면 일반적인 그 이야기보다 훨씬 좀 낫겠죠, 그죠? 자,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고려시대 말기의 그 공민왕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민왕의 아들 우왕과 둘째 아들 자왕이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공민왕의 아들이 있었지만 우왕과 자왕, 그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한자를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흐름은 조금 비슷하겠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또 완벽하게 같을 수도 있겠죠. 왜? 그 당시 살아온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죠? 역사는 왜곡되고 또 왜곡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전한 왜곡도 아니고 또 완전한 진실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글자들은 조금 다시 해봐야 되겠죠. 기둥에, 그죠?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기둥에 걸려져 있는 모습이죠. 수건근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빼버리고요. 수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이거 지난번에 그 배웠던 기억나죠? 노풀고자 위에 있는 이거 그 지붕 모습도 되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왕관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 또 왕관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붕이나 뭐 모자나 왕관이나 어차피 지붕처럼 어디에 뭐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그림도 지난번에 한번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그 화려한 지붕을 얹은 그런 집을 짓는 모습, 이렇게 해서 네모 이렇게 들어가도 화려한 지붕 또는 화려한 그 왕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가 거의 지붕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관청으로 사용하는 그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2층 건물이죠,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그 2층 건물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조금 이따 또 지붕도 하나 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습이구나. 어허. 또 이렇게 깃발의 모습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 모습이구나, 깃발 모습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기억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또 지붕을 하나 얹었습니다. 지붕을 여기다 얹어야 되겠네요. 그죠? 지붕 하나 얹고 2층 건물, 이렇게 건물을 쓰면 이게 벼슬 관자 또는 기관관입니다. 정부의 기관들이 있죠. 그죠? 정부의 기관들, 관공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할 때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붕을 하나 얹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벼슬을 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니까, 그죠? 벼슬 관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관, 어떤 뭐 시청이나 군청 이런 것은 다 어떤 정부의 기관들이니까 관공서 할 때 이 관자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자, 여기 글자에는 안 나오지만 새로 하나 첨가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운 것은 반듯한 그 기관, 건물이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면 그 건물이 아주 멋있게 2층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졌다. 더 화려하게 지은 그런 궁에 해당합니다. 대궐, 궁궐 할 때. 그래서 이것은 그 화려한 집, 집 궁자고요. 이런 것은 벼슬관, 기관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궁과 이런 기관은 조금의 그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림 여러분들 사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뭐 화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차로 그냥 이동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그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모습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상여라는 여기에 그 시신을 여기에 넣고 이렇게 그 산으로 가서 무덤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뭐 글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앞에 들고 가는 그 깃발이 있죠. 그죠? 그 깃발. 이것을 만장이라고 합니다. 만장. 이 만장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거기에 그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적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직 살아계신 그 친구 할아버지가 네가 먼저 가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구나. 내가 곧 따라갈 테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시 구절을 이렇게 한자로 막 이렇게 적어서 이 상의 앞에 들고 가는 그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 모습만 들어가면 그 죽음에 관련된 그런 글자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또 문헌에 보면 이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죽은 사람이 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또는 죽은 사람을 그 상징하는 그 깃발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면 죽음과 관련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양도 이번에 나올 글자 중에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뭐 칼이나 막대기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뭐 더하기 두 개 이거 같죠,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풀의 모습이고요. 풀의 모습인데 어차피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풀의 모습이나 두 손으로 뭐 물건을 또는 칼을 받들고 있는 모습 이거 다 비슷한 것인데 뭐 차이는 또 뭐 조금 뭐 이렇게 차이를 더 확실하게 구분 짓자면 이렇게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그 다음 풀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두 손으로 무엇을 받들고 있다 해서 뭐 두 손으로 물건을 받들 공 이건데요. 뭐 이 글자는 따로 사용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냥 한 부분으로서만 사용하니까 칼을 받들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자,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려시대 말기 공민왕이 병으로 눕게 되자 첫째인 우왕과 둘째인 자왕이 왕의 자리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 칼로 서로 싸웠습니다. 네 이놈! 첫째인 내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당연하지 않느냐? 상건모모께서는 제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그만 물러나십시오. 자, 보세요. 어차피 다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임금왕자를 썼습니다. 이것도 임금왕자를 그냥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칼로 서로 나누어 왕의 자리를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더라. 나눌 반. 뭐 1반, 2반, 3반 할 때 이거 쓰고요. 또는 반장 할 때 이 단어 쓰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왕의 자리를 서로 반 나누더라 칼로. 그죠? 이렇게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왕자는 구슬이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구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칼로 나누더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왕과 자왕이 나오니 임금왕자의 해석이 더 좋겠죠. 그죠? 힘에서 밀린 동생 좌는 갓을 쓰고 대궐을 떠납니다. 벼슬이고 재물이고 모두 버려야지. 다 무슨 소용인고.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고. 그래도 마음은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 같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차피 자왕도 왕이니까 임금왕자를 쓸게요. 임금왕을 쓰면서 자왕이 뭘 쓴 모습? 갓을 쓴 모습. 모든 것을 버렸죠. 그래서 모두 전, 온전할 전. 전부 할 때 이 전자를 씁니다. 뭐 완전 이것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뭐든지 그래요. 전부를 버리면 전부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버리면 세상을 전부 얻은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왕이 갓을 쓴 이런 모습 또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대궐을 나서는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었으니 모두 전 온전할 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대궐을 떠난 좌는 살 길이 막막하여 일거리를 찾았는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워 조그마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도 처음이고 배도 처음 타본 좌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파도에 밀려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좌는 헤엄쳐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손이죠. 손. 버두자 할 때 이거 손이라 했죠.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림으로 다 해석합니다. 손이 뭐 잡고 있습니까? 수건건자. 수건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수건, 배죠, 배. 어떤 그 옷감이죠, 옷감. 그러니까 손으로 그 자기의 그 옷감을, 그죠? 두루마기를 찢어서 막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흔드는 배 쪼가리를 강조해서 배다 이 말이에요. 배. 자, 여러분 혹시 포목점 들어봤습니까? 포목점. 배와 무명을 파는, 그러니까 어떤 그 비단 같은 그런 것을 파는 곳이 포목점입니다. 그래서 배포자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무도 없네. 그냥 아이고 두려워 죽겠네. 자, 여기서 마음이 두렵더라.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뜻하는 마음 신변 이거 있죠. 그죠? 똑같은 것 손으로 배를 이렇게 잡고 수건이나 천을 잡고 흔드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할 포자입니다. 이 배쪼가리 하나 들고 흔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할 포. 공포심에 휩싸이다 할 때 이 포자가 바로 이 포자입니다. 자, 이 좌는 이 손으로 배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조금 흔드니까,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더 자기의 손 행동을, 그죠? 손 동작을 더 크게 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휙,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동작을 하여 흔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지나가는 배가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크게 손을 흔들죠. 그래서 바랄 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희망할 때 이 희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흔들고 나서 배 포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바랄 희자가 됩니다. 다 그림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죠? 자, 지금은 공민왕의 아들 우왕과 좌왕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